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의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민국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책을 썼던 게 매형이 물어보더라고. 많이 궁금해한데 우리 누나 그러더라고. 아, 귀한이는 아이디어가 너무 넘친다. 내가 막연하게 내 친구들,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쟤는 참 대단하게 뭐를 하는 애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케팅 기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생각으로만 해야지라고 가졌던 걸 하고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랬대. 처음에는 경매쟁이 수준 하면은 솔직히 법조 쪽에서 보면은 경매쟁이 그럼 우습거든. 특히 그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경매 하면은 경매 컨설턴트들이야.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되게 많아.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짜게 보였다는 거지. 우습지 솔직히 보면.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지. 당연히 경매한다 하면. 그랬는데 막 책도 쓰는데 내용을 읽어봤어 또 내 거를.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물어본 거지.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왜냐하면 내가 그랬지. 그 책이라는 것을 내가 변호사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법률 쪽에 책이 없어. 완성작밖에 없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어느 하나하나의 어떤 필수적인 법률 용어들을 어떤 필수적인 법률 케이스들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한국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1년에 한 권씩이라도 꾸준히 써 나간다면은 5년 후 10년 후에는 엄청난 수입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책을 쓰는 얘기를 딱 해. 그래서 나도 얘기를 가끔 하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책을 써야지라는 생각이 일고, 그러면 뭘 쓰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한다. 아직은 쓸 게 없으니까 컴퓨터를 안 펼친다고. 맞지? 그러면 차를 마실 때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뭘 쓰지?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던져보면서 시장 조사를 해.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는 그냥 그 정도 느낌도 아닌 그 이전의 느낌. 뭔가를 나는 꼭 쓰고 말 것인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 하루나 이틀이 유지가 돼. 그러면 이 생각은 출근길에 증폭이 돼.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 운전할 때를 잡고 운전대를 놓는 순간이 30분 사이야. 그러면 속으로 운전대를 놓기 전에 더 이상의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속으로.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뭔가 도착하기 전에 무엇인가가 지금 나와줘야 돼. 무엇인가가. 그래가지고 또 못하면 다음 날이나 또 퇴근길에 생각을 해. 이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막 하다가 하잖아. 그러면 생각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있어 하는데 하다 보면 허공 속에 무엇인가 에너지가 저기 그 먼지 같은 게 모이면서 깨만한 생각이 땅콩만한 생각으로 커져. 생각을 계속 했으니까 우리가 눈을 뭉칠 때 앞에 있는 눈을 가지고 찔끔찔끔 붙이다 보면은 이게 언제 커지냐 싶지만 하다 보면 이만식해지잖아. 그치? 돈도 그렇잖아. 내가 아유 푼돈 벌어서 언제 해야지만 큰 돈은 푼돈이 모여서 되는 거야. 그래서 티끌 힐리가 나오고. 그렇지. 티끌 모아 태산된다 그러잖아. 즉 그런 원리지. 그래서 생각이 전무 공허한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서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니까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생각으로 굳어가는 거지. 뭔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내가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딱 가지면 그 생각이라는 게 티끌보다 더 작아서 안 보여, 처음에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계속 하루 1시간, 2시간, 1분 더, 2분 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구체를 형성하면서 어떤 형태를 이루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 그잖아. 눈은 요만한 거를 모으면 커지는 건 또 자연스러운데 왜 생각이 모이는데 안 커지겠어? 커지지. 그거는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을 조금 잡고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 물처럼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뭉치고 이렇게 자꾸 뭉치면 진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커지지.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생각을 생각이 뭉쳐지는 거지. 하나가 생기고 커지고 또 커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바로 생각의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멘탈 파워라고 하잖아. 양키들의 말도 멘탈 정신인데 파워라는 단어를 쓴다. 파워 그러면 육체적인 근력을 말하는 것 같고 물질적인 건데 무슨 생각의 힘이 어디 있냐? 힘이라고 하잖아. 우리도 생각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지? 허공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거는 생각의 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판단인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하나 둘 뭉쳐 나가다 보면 이런 책 쓸까 저런 책 쓸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면서 이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나와. 그래서 물론 처음에 쓸 때 이게 100페이지니 200페이지 300페이지 나올지 모르잖아. 부자 마인드는 300 몇 페이지야. 그러면 300페이지를 내가 쓰려고 했을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무엇을 쓸까를 고민을 하다가 멈춰버렸을 수도 있었지만 안 멈춘 이유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은 정말로 컸던 거지. 맞지? 즉 무엇을 쓸 것이냐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는 제로였어. 허공이었지만 무엇인가를 써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100이 넘었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꼭 할 거였어. 그건 마치 무인도에 지금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 안에 집을 뭐든 안 지어 놓으면은 추위를 피할 집을 안 지어 놓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건축 기술이 아무리 없어도 근처에 있는 낙엽이라도 모아서 바람막이를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막강한데 아는 지식은 전무해.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지만은 낙엽을 짚든 뭐를 하든 나무를 가져오든 돌 뒤에다 틈 사이에다가 뭘 막든 그 내부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야 돼서 집을 구해야 된다는 거는 열렬하잖아. 그래서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이거는 책 쓰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교육 커리를 형성하고 교육 커리도 없는 전무에서 내가 강인한 의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탄생된 것들이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쓰냐면 방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힌다? 어느 정도 막연하게 생각이 뭉쳐져서 커져.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사람 두상만큼 커져. 그러면은 대충 방향이 딱 감이 나오니까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목을 만들어. 그래서 제목을 만들잖아? 그러면 만드는 순간 끝이 보여. 신기해. 이게 집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팔 때는 5층짜리 집이 안 보여. 그제? 1층 만들어도 5층짜리 집이 안 보여. 5층짜리가 다 지을 때까지 안 보여, 잘. 근데 이 책을 쓰는 문제, 생각으로 일을 하는 문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 그래서 제목을 딱 정하는 순간 페이지를 놓는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한 번에 관통이 되면서 보여. 집하고 좀 달라. 이 생각으로 하는 행위들은 한 번 시작을 하는 거가 끝이 보여버려. 왜? 생각의 힘을 뭉쳐갖고 그 뭉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형성이 되면 스스로 지가 길을 찾아가는 생물체처럼 움직여. 생각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지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지가 배고프면 먹고 지가 막 키워나가 생각을 스스로. 그래서 어제 생각해서 어제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만 생각하고 그럼 오늘 또 한번 그 생각할까? 그러면 11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자는 동안 생각이 이자가 이자를 붙어서 한 20대 있다? 신기한 거야. 스스로 커져.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저절로 커지는 걸 느껴야 돼. 스스로 달라져.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과가 굉장히 약한 거야.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겁내하지. 그렇지만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정말로 생각을 머리 두상만큼만 만들고 제목을 정하는 형태의 어떤 키잖아, 키. 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열쇠 구멍은 작아. 그래서 열쇠 구멍 하나 돌리면 큰 문도 열린다? 그제? 엘리베이터는 철문이지만 버튼 하나 누르면 열려. 맞지? 키가 있어. 키에 의해서 열리는 거야. 자동차가 2톤짜리를 갖다가 움직이는 데에서 가벼운 자동차 키 한번 돌리는데 시동 걸리잖아. 그래서 그 열쇠가 되는 어떤 원리만 터득하면은 세상사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그거를 터득을 못하니까 막 진짜 삽질을 하는 거고 고통 속에 살고 요놈은 요놈한테 해코지하고 저놈은 저놈한테 해코지하고 사는 거야. 지가 그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이렇게 해서 부자 마인드라는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어. 근데 책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때 내가 제목을 4개인가 5개인가를 쓰면서 선택을 한다? 자, 방향이 결정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살짝 나올 때 한글 문서를 켜지. 그럼 한글 문서를 켜면은 글이 있어? 하얀 종이야? 하얀 종이야. 무엇인가를 쳐야 돼, 지금 내가. 이제, 뭔지 알겠지? 뭔가를 쳐야 돼. 뭘 쳐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손쉽게 생각하는 게 제목이 결정 안 되는데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목을 결정해야 되겠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제목을. 그리고 내 성격상 제목이 흡족하지 않으면 뒤로 잘 못 가. 첫 단추잖아. 첫 단추를 잘 깨놓고, 그것도 제목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 제목을 내가 되뇌이면서 나타내는 또 생각이 뭉쳐지기 시작하고, 그 뭉쳐지면서 글을 쓰던 거에 힘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일단 또 아까 말했잖아. 생각이 허공에서 하나 뭉쳐서 방향이 결정됐고, 또 제목을 어떻게 하지? 라는 물음표가 나니까 또 하나의 생각들이 뭉쳐서 또 하나의 결정체가 되지. 지금 반복이잖아. 지금 반복되는 거야. 모든 거에 반복. 그래서 제목을 정했어. 그럼 마인드를 알려주고 싶어. 하다가 그런데 자, 제목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는 마케팅이니까 홍보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게 좋겠지? 그래서 까발려주마? 이 단어가 입속에서 탁 나오더라고.
통상 이번에 우리 소금쟁이 이름 정할 때도 차 안에서 정한 거야. 무엇인가가 투자 클럽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도 하루 반나절이었어. 내가 2015년에는 무엇인가를 더 다른 형태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첫 번째 뭐 밑에 어떤 하부 매뉴얼은 생각도 안 났지. 지금 있는 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 배지부터 시작해서 회원 카드, 뭐 교육 할인 특전, 뭔 특전 만들어졌지만 그거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처음에 이름 먼저 만들었어. 아까하고 똑같은 과정이야. 저는 그때 당시 잠깐의 과정 속에서 제목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라 하면서 이제 그 의미도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한 이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없었던 없었지. 거예요. 협회장님의 저기 생각이 없었는데 이틀 있으니까는 아주 빽빽하게 그 매뉴얼이 나오지. 2장 분량 정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것도 똑같아. 차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뭐가 필요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이런 상태에서 2015년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자, 아까도 말했잖아. 허공에서 무엇을 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뭐는 하나 있었지? 책을 쓰긴 써야 되겠다는 의지는 100이었었어. 그치? 뭔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답답한 마음에 무엇인가는 지금까지 2015년 1월 1일 그때는 이제 소금쟁이 기획이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어.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답답한 거야. 2014년에 했던 거를 15년에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고루타분한 거야. 그래서 답답한데 뭐 없을까? 내가 다른 쪽에 한번 인생을 좀 바꿔볼 게 없을까? 딱 하루인가 생각하니까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니까 자, 차를 타고 나오면서 어떤 걸 해야지까지 왔었어. 자, 여기까지야. 아까도 책도 쓰려고 제목을 결정하는 단계였잖아. 요거는 이름을 결정하는 단계였어. 그때도 이름을 부자 마인드를 따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에 사전을 잘 봐. 어떤 이름을 결정할 때 국어 사전, 영어 사전을 펼쳐놓지. 그래놓고 아무 단어나 써. 뭐 까발려 주마가 아니었고 까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까발려 주마가 나오더라고. 저절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이 모여서 구체가를 형성하고 커지니까 생각을 하는 주체 도기안이라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성장하면서 까발려 주마를 탄생시키면서 머리에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 식상하잖아. 아무도 모르는. 자, 나만 아는 할 거냐? 아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게 어법상 더 좋더라, 이거.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그거야. 그래서 제목을 아무도 모르는, 그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 딱 적어 놓으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야. 표준점은 없어. KS처럼 90점을 맞아야 통과 이런 게 없어. 본인 스스로 열정을 갖고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자가 돼서 좋은데? 라고 하면 그건 100점짜리인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상태로 왔었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은 아까 펼쳐놓은 한글 문서 하얀 곳에 글을 쓰기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 글을 써야 돼. 300페이지짜리를. 뭘 쓰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집은 5층이든 63빌딩이든 짓는 공정은 조각과 조각에 합치는 거다. 퍼즐이 300조각이 있어도 그 300조각을 온몸으로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흩어놓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를 붙이는 작업이 불가한 거지.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다 조각에 합치는 현상이 불가해. 우리의 육신도 똑같고 세포의 조합이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각을 할까 했을 때 당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세 조각이 나뉠 수밖에 없고
서론이라고 하면 당연히 머릿말 먼저 써야 되겠네? 그잖아. 인사말 같은 거 책을 썼으니까. 아, 그래서 머릿말을 목차로 잡아놔. 자, 머릿말이 끝날 때 통상 머릿말을 읽으면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만 쓰는 것보다는 도기안인데 내가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 글은 내가 쓰지만 내가 현장에서 쓰고 머리는 골머리 썼고 어떻게 조합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한 나의 생각의 방에서는 그러면 이걸 읽을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도 궁금하지 않을까? 내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읽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 읽을 때 이 사람은 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방법은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글을 쓴다면 생각이 잘 전달되는 방향으로 쓰는 게 맞는 거잖아. 일기장이야 전달 목적이 아니니까 지 맘대로 써도 되는 거지만 글을 많이 안 써고 그렇지. 일기장 쓰는 것처럼 당연하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그래. 왜냐하면 글이라는 걸 자체가 남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는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쓰는데 그러면 글로 쓰는 거니까 남이 볼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럼 남이 볼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인사말에 방향성을 나는 이런 방향을 쓰고 왜 이런 걸 썼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쓸 때 기획 의도는 뭐였냐 의도라는 게 있잖아. 좀 알려주려고 까발려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이 돈을 부자가 되고 싶냐 안 내고 싶냐 그러려면은 가와만서정을 해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해라 이런 내용의 기초적인 지식들로 워밍업 몸을 데피는 서론 작업에 배치를 한 거야. 본론은 구체적인 부자 마인드에 대한 구체적 사례 설명이 본론이고 네. 결론은 마무리 치려면 여태까지 잘 읽었지 그런데 너희들 거 복습시켜 줄게. 복습을 해줘야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네. 이게 다야. 그런데 그런 게 뭉쳐지다 보니까 300페이지가 되더라는 거지. A4지로 140, 50장 이상 썼어. 그거를. 그러면 처음에 목차대로 주르륵 썼을까? 아니다는 거지.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네. 생각나는 대로 흰 종이에다 막 때려 갈기는 거야. 어떤 건 4줄 썼다가 다음날 볼 때는 한 5줄이 또 떠올라. 그럼 막 생각나는 대로 써. 그거가 어저께 쓴 거라고 관계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생각난 대로 써 그냥. 써놓는 거야 지금. 곳곳에. 그래서 책을 이렇게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1페이지에 4줄 썼으면 한 2, 3페이지 지나가지고 공란 만들어 놓고 또 4줄 써놔. 연결해서 쓰면 안 되지. 공란을 만들어놔. 한 페이지, 2페이지씩 공란을 쭉 만들어. 그 다음에 막 써. 그러면은 부품들이 3개, 4개가 있겠지. 하나는 엔진이고, 하나는 바퀴고, 하나는 크랭크 축이고,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럼 주요 부품들이잖아. 일종의 지금 막 떠오르는 사고들이니까. 그럼 주요 부품, 떠올라서 서너 줄을 써놨던 글들과 글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부품을 적은 걸 하는 거야. 쉽지? 핵심적으로 떠올라서 내가 적었던 말들은 막 적어 그냥 랜덤으로 적었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없지. 떠오르는 걸 옮겼을 뿐이니까 고민이 없지. 내가 이런 말 해주고 싶었는데 막 적어. 막 적어요. 순간에. 그래 놓고 별개로 써놨던 글들을 연결하는 글을 쓰면 돼. 마치 바퀴와 바퀴가 있어. 바퀴는 4개를 놔 먼저. 딱 보니까 바퀴 2개 놓으면 자전거처럼 자빠질 것 같아. 그럼 자동차라는 걸 만들고 귀족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귀빈한테 납품하는데 바퀴 2개에다가 자빠지면 얼굴 가는데 그래서 3바퀴를 딱 하려 했더니 구조가 바퀴가 3개를 나오면 그림상만 딱 봐도 모양도 아닐 뿐더러 별로 안정성도 없어 보이고 그잖아. 앞바퀴가 하나니까 하나 빠지면은 바로 자빠져 버릴 수도 있잖아. 격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안정적으로 바퀴는 4개가 좋겠다. 4개를 넣고 보니까 4개 바퀴가 너무 멀어. 뭔가 작대기로 연결을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축을 만드는 거지. 그잖아. 그런데 엉덩이 이 무거운 차체를 받칠 그 축을 갖다가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축에다가 크랭크 축을 껴서 바퀴를 끼니까
그 축은 축대로 움직이지. 만약에 안 그러면은 오솔길 울퉁불퉁한 길 다니면은 운전석은 튀어오르고 회장석은 내려앉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하나의 판때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지금도 글들과 글들이 흩어져 있는 이 글들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위만 만들어내면 글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피노키오 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 때 몸통 깎고 팔 끼고 대가리 끼고 대가리에서는 또 눈 만들고 귀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처음부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접합에 불과한 거라는 원리를 알면 글도 지금처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류의 책을 쓴다는 것도 정말 이제는 쉬워. 왜냐면 나는 해봤거든. 예를 들면 집을 빌라를 3채 4채를 지어본 사람이 한 채도 안 지은 사람에 비하면은 집을 잘 짓듯이. 그럼 나는 글이란 거를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지어보고 무에서 유를 탄생시켜 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빌라 3동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쓰려면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그냥.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야. 교육도 정말 쉬워. 우리가 그 큐브 잡지 만든 것도 뭘 하지? 학습지가 필요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름 회의를 한 거야. 그때 이제 그 곽 실장이 큐브 어때요? 큐브 이렇게 된 거야. 큐브를 어떤 의미로 떠올렸을까요? 큐브가 정육면체거든. 정육면체 이렇게 손으로 맞추잖아. 색깔 맞추는 거. 그래서 색깔이 다른 어떤 정육면체를 맞춰가다가 마지막으로 색을 맞추잖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큐브라는 잡지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학문들을 공부하고 이 물건 저 물건을 다양한 각도로 듣다 보면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큐브가 맞춰지듯이 본인들도 경매 지식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곽 실장의 큐브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 소리야? 독이안의 큐브는 내 거잖아. 이렇게 된 거지. 독이안을 넣어서 이름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큐브를 써놓고 나니까 큐브 안에 목차 많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는 칼럼, 애주, 뭐 이런 것도 이미 나는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나는 빌라를 지어봤기 때문에 전원주택 지어라 그래도 지어. 일종의 일반적인 부자 마인드 저런 책은 단독주택이면 큐브 같은 건 전원주택인 거지. 집 짓는 놈이 뭐를 못 지어? 빌라도 지어. 빌라 5층 지으면 10층도 짓는 것이요. 쉽잖아. 하나. 모든 건 하나다. 옛날에 깨달은 선지책들이 항상 뭐 일맥상통, 하나로 통한다. 모든 거는. 그지? 네. 또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에 있는 태극도 양이잖아요. 빨간 게 양이야. 네. 밑에 있는 게 파란 게 음이고. 그래서 봐봐. 양이 극성화되는 경지에 음이 태동한다. 우리나라 태극기 봐봐. 빨간 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돼 있어. 요 상반에 있는 빨간색이 이 가장 많은 쪽이 양이잖아. 양이 극대화될 때 끝자리에 그 파란색이 음이 태동하잖아. 그 다음에 파란색의 음이 극대화될 때 조그만씩 하면서 양이 태동해. 이게 태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극과 극은 통하고, 겨울의 끝자락에 봄이 기운이 오고, 그지? 봄이 왕성하면 겨울은 사라져. 그지? 그 다음에 봄이 극대화가 되는 정말 뜨거울 때, 여름의 초입이 시작돼. 이렇게. 모든 만물은 극과 극이 통하고, 생하면 멸하고, 이런 이치가 있어. 모든 건 기운은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는 시동만 걸어주면 되는 이치야. 아까 내가 책을 쓰는 법리를 설명했듯이 생각이라는 거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형태까지 이룰 정도의 생각을 만들기 놓기만 하면 지가 지식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쉽다고 이게. 근데 전혀 무에서 유가 생긴 게 아니고 뭐는 하나 있었지 아까? 강력한 의지가 존재했다. 맞지?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 생각의 조합이 되는 기초적인 원동력은 의지였던 거지. 내가 책은 꼭 써야지. 내가 2015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이 하나의 의지가 소금쟁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어. 물론 아까도 방법론에서는 사전을 켜놓고 보니까 소액 투자로 뭐를 하는 사람들 클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자로 검열을 했어. 그랬더니 소금? 우리가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는 소금이 비쌌잖아. 그러니까 금자를 넣는 거야. 소금. 금. 그래서 일종의 그 소금이 워낙 귀했고 옛날에는 금처럼 교환이 됐다고. 요즘이야 흔하게 유행해졌지만. 그래서 소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금 클럽? 이름이 뻔때가 없잖아. 소금 클럽? 흔하게 하는 되게 없어 보여. 그렇다고 뭐 어설픈 영어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익살스러우면서 어필이 좀 되는. 그러면 우리가 뭐 돈을 만드는 걸 쟁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금쟁이가 싹 지나가더라고. 생각이 싹. 아까도 말했잖아. 생각이 원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스스로 생각이 동해서 글로 갔잖아. 그러다 보고 소금쟁이 딱 지나간 거라 해서 소금쟁이를 쳤더니 곤충인데 얘가 무리를 걸어 다니고 자기의 육체보다 뭐 이렇게 한 1초에 100배 이상 되는 거리를 순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썩은 시체를 먹는 게 내가 가끔 경매는 하이에나라고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경매쟁이는 하이에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스스로 사냥을 해서 창조하지 않아. 경매쟁이는 만들어진 거가 사고 터지면 수습하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당연히 겸허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는 경매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제 경매 안 하는 사람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최근에 우리 협회에도 그렇지만 지가 사놓고 몇 개월 새 안 나간다고 불평불만한 놈도 있는데 잘 봐봐봐. 겸허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가 사냥했어? 창조했어? 아니잖아. 사고 난 거 수습해서 얻어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한 게 경매잖아. 맞잖아. 그럼 겸허해야지. 이 떡이 나한테 온 거를 겸허해야지. 지가 떡을 만든 게 아니고 거지처럼 구걸한 거지. 어찌 보면은 만들어낸 거지. 낙찰은 받은 거잖아. 하지만 내가 만들진 않았어. 사고가 나서 나한테 온 거지.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가 트럭이 부딪혔는데 쏜살같이 출동하는 레카차 같은 거지. 사고가 없으면 자신의 직업이 없어져. 경매라는 게 없으면 경매쟁이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매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지 성에 안 맞다고 경매를 하찮게 생각하는 놈이 어떻게 성공해? 맞지? 거지가 있어. 자기가 떡을 짓지도 만들지도 않았고 지 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거지가 떡을 하나 먹으면은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떡이 이런애 저런애 불평불만하는 건 거지의 자세가 아닌 거지. 즉 경매쟁이가 가져야 될 직업적 또는 어떤 그 투자자의 기본적인 덕성은 이런 물건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득이 조금이라도 되니 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첫째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니까 현재 벌어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덕목인 거지. 그렇잖아. 근데 그런 덕목도 안 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게. 즉, 경매쟁이에 대해서 가져야 될 덕목. 그래서 내가 하이에나다. 시체에 썩은 걸 먹는다. 소금쟁이도 시체에 썩은 걸 빨아먹는데, 책을. 그래서 내가 소금쟁이 딱 된 거야. 즉,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인가 의지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이라는 것도 무지만은 무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로 스스로 생활에서 동화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로 탄생시켜야 돼. 없는 허공에서 생각을 모아서 너무 작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티끌을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모이니까 분자 안 보이잖아. 분자가 모이니까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 형태를 띠게 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듯이 내 생각도 분명히 하나를 얹고 또 하나를 얹으면 존재한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내가 아직 인식하기 힘들 뿐이지. 그런데 그거를 인식할 정도로 키워놓기만 하면 지가 스스로 동한다는 거야. 자고 나면 지가 커져. 마치 땅투기 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 원동력은 강인한 의지의 존재가 사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의지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야. 어때? 맞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지 부분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부자 될 거예요? 정말 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팟빵에도 써놓은 게 정말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하는 짓은 딱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 너 의지가 없지?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 의지는 있는데요. 뭐가 안 돼서요? 이런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어디서 많이 해봤던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의지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혀 없는 무에서 유도 의지 하나로 생겼잖아. 의지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의지가 있는 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조금 노력하고 의지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의지라는 건 태생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 강인한 의지에 의해서 생각이 조각이 시작된다. 사물이 창조가 시작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강인한 의지가 있으면은 스스로 생각이 조합이 돼서 움직인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미 됐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 얘기야. 누군가가 뭘 주지 않아. 자기가 만들어.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생각의 의지가 강해지잖아. 그 강한 의지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멀리서 누가 알고 와서 도와준다. 저절로 된다. 이런 게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형이가 어떤 결과가 지금 뭔가 없으면 내가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해도 정답이야. 더 강하려고 해봐. 안 그래도 어제 뭐 인간시대인가 밤에 보니까 뭐 할머니가 산속에서 사는데 40년 동안 세상에 냄비를 가지고 불을 떼서 먹는데 길에서 누가 버린 귤 껍질 같은 거 있지. 네. 그 쓰레기통 뒤에서 귤 껍질을 가져와서 끓여 먹더만. 요즘은 그래서 그걸 농약 건더기를 먹어. 성분이라서 별로 안 했는데, 예전에 그 농약 많이 안 하고 자연스럽게 키웠던 저기는 어른들이 그것도 뭐 저기 뭐 비타민 많고 이렇게 해서 술에다 담그거나 우려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것도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귤 껍질 끓여 먹을 생각 안 하잖아. 뭐 밤송이도 넣고 송이도 넣고 그렇더만, 그 왜 하여간 그 야채 같은 길에 버려진 걸 갖다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해. 누구도 안 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살아야 되니까 하잖아. 그리고 지붕이 반 넘어진 움막에서 그냥 몸만 들어가서 자. 이건 사람하고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야. 그 정도야. 근데 영어는 또 해. 길 가다가 누구랑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해. 근데 경찰이 그런데 이 할머니의 지문을 따서 했는데 지문이 검색이 안 된대. 그래서 나이도 몰라, 본인도. 희한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 난 안 봤는데, 그럼 결론은 어떤 사람이었던데? 그냥 아무도 몰라. 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해가지고 방송국에 설득해서 이제 병원으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해.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를 생활을 하게 하는 장면까지 봤는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은 참 보면은 이게 의지에 대한 얘기를 나는 어제 또 생각을 한 거지. 그제? 나는 그 아까 말한 뭘 끓여 먹는 데서 참 삶의 의지가 대단하다. 그지만 그런 강인한 의지를 다른 쪽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또 한 거지. 당연하지. 나보고 그래라고 못 하잖아. 하지만 본인은 했잖아. 정신이 조금 저기 한 것 같은데, 정상이면 또 그걸 안 될 것 같은데. 정상이야. 정신 정상. 대화도 하고 정상. 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약간 달관한 어떤 것도 있어. 막 이렇게 탐욕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근데 생각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경매를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이렇게 이제 배우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알 것 같다 하면은 또 깊이가 또 하나가 더 있고, 이 정도만 알아도 다 될 것 같다 하면은 또 열어보면 그 깊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끝없이 경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잠깐 그 경매 겉만 살짝 보고 이게 다라는 생각과 짧은 생각이나 의지 없이 이렇게 하면은 늘 이렇게 하다가 열정이 식어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나 천재가 없다, 이런 부분도 정말 깊이 생각 안 하고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저 또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쉽게 볼 것은 아니다, 경매가. 남들은 경매하면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무겁다, 경매가. 네,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야. 그 원리. 아까 그거 원리. 모든 건 의지야. 의지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야. 나 같은 경우도 경매 실무 매뉴얼을 알아버리면 수정 보완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할 때 맨날 강의 전에 준비해. 모르니까 맨날 준비해야 되고, 알아놨던 지식이 흩어지는 거가 두려워서 그걸 쌓는 거고, 떨어진 거 있잖아. 타일 한 1000조각 붙여놨는데 다음 주 강의할 때 되니까 한 5개 떨어지면 그 타일 본드 발라서 다시 붙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한 2주나 3주 지나 한 달 지나면 타일이 한 100개 떨어지면 그거 붙이는데 힘들어. 지식에 의존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지만 매뉴얼과 원리를 깨달아 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무에서 유가 되는 거를 지금 말을 해줬잖아. 그런 입장에서 강의라는 게 뭐가 있어. 내 강인한 의지와 수정 보완이 필요 없는 확고한 매뉴얼인데, 매뉴얼은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 보면 우량물건 검색 단계부터 명도 단계까지도 각각의 원리하고 해법까지 내가 이론으로 만들어 놨고, 그 원리만 가만히 알고 있으면은 어떤 거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그냥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다가 내일 필요하면 내일 농에서 빼서 쓰면 돼. 우리가 그 고수가 검을 갖다가 이제 강호를 떠나면서 검을 바닥에 묻잖아. 그런데 가족이 누가 죽으면 복수하려고 해가지고 땅속에 묻힌 내가 옛날 쓰던 검을 뽑잖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던. 그렇잖아. 그지만은 10년 동안에 안 썼던 검이지만 빼서 딱 쓰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맞지? 명검. 명검이니까.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내일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더라도 누군가가 경매를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해서 알았어 하고 빼는 순간 또 그게 매뉴얼이 적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크게 필요 없고 타일이 1000조각이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 되는 이런 노고가 필요가 없는 완벽한 어떤 원리를 하나 배워놓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그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인력으로 사람이 늙으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치매가 생기고 스스로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는 이 자연스러운 쇠퇴 속에서 경매도 같이 쇠퇴하는 거야, 실력이. 그건 뭐냐면 극상에 이르는 금방 말한 매뉴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까먹었으니까 지식에 공포스럽잖아.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인수분해 공식처럼 어떤 사안을 가져와도 공식에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마음속에 계산기 하나 두는 거지. 그잖아. 뭐 3280 곱하기 2780 계산해봐 지금. 힘들잖아. 하지만 계산기가 옆에 있어. 잠깐만요. 계산기 꺼내 탁탁탁 치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계산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고 계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다. 왜? 나한테 계산기 있으니까 뭐라고요? 잠깐만요. 바로 치면 바로 나와. 2 곱하기 3을 곱하는 속도나 3280 곱하기 2872를 곱하는 거나 나오는 시간이 똑같아. 버튼만 누르면. 맞지? 네.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 요령을 터득하는 거. 터득해 놓으면 마음이 평천하가 되는 거잖아. 그런 극상의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태생은 뭐야? 강력한 의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매뉴얼에 불과하고 하위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지. 격가지고 극상의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나머지는 나의 의지로 끝내는 거야. 내가 뭐 하루에 뭐 글을 한 1000개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지. 뭐 별개야. 그럼 어떤 건 2줄 쓰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대학원의 그 대학교의 최고의 과정에 있던 사람이 시인이 있어. 커피 시인이야. 커피지. 커피에 관해서 시를 써. 지금도 우리 커피 마시지만은 뭐 커피에 관한 시를 쓰는데 긴 게 없어. 거의 길면 10줄이나 5줄이고 짧으면 2줄도 있네. 커피 시인이야. 2줄도 쓰는 거야. 그래놓고 당당하게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건 3줄 써도 되고 4줄 써도 되고 어떤 거는 10줄도 쓰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사람은 글 써라 그러면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기가 베스트셀러가 돼야 될 것 같고 무슨 뛰어난 작가처럼 써야 될 것 같고 남을 위해서 읽으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상을 지음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의지만 태동하면 자신감. 나는 자신감이 있지. 나를 스스로 믿는 느낌이 갖고 있다. 근데 그냥 나를 믿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믿는다. 그러면 교만이고. 근데 아까 말한 나는 의지만 동하면 모든 게 풀린다는 걸 알아버린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지. 근데 그거를 믿는 거가 진짜 중요해. 그러면 모든 게 술술술 풀려. 공포가 없어져. 두려움도 없어져. 아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